필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만큼 안정적인 필러를 사용하느냐입니다. 이물 반응을 일으키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필러 제품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런 부작용의 확률이 최소화된, 그러니까 이물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 필러를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러를 사용을 할 때 얼마만큼의 양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병원에서 가장 경험이 많은 원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필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요. 필러 회사들에서 만들어진 필러들의 각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역 반응이 굉장히 예민하게 혹은 활발하게 일어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한 필러, 그러니까 그 수많은 필러들 중에서도 좀 더 안전한 필러를 찾아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필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필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필러만 해서 리프팅도 할 수 있고 보습도 할 수 있고 화이트닝도 할 수 있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담당이 가능한데요. 다만 리프팅을 시킬 때는 단순하게 필러만으로 한다기보다는 필러도 필요하고, 그리고 레이저 시술도 필요하고, 혹은 흔히 뿌띠라고 표현하는 실 리프팅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늘어진 피부를 갖다가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적인 요법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술들을 각각에 맞춰서 시술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안전하게 넣는다라고 해서 우리 병원은 캐뉼라만 사용해요, 혹은 우리 병원은 바늘 사용 안 해요. 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바늘을 사용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캐뉼라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테크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기술을 가진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장님을 찾아서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이제 시술을 많이 했던 경험이 많던 원장님들은 필러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각각의 환자에 맞는 필러들을 갖다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을 하기 전에 어떤 필러를 맞을 것인지, 어느 부위에 맞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양을 맞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하고 결정한 것이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필러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필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필러를 안전하게 넣고 사용하고 선택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의료진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필러를 사용했을 때 이상 반응, 그러니까 이물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혹은 감염증이 나타났을 때, 혈관을 타고 정말 문제가 됐을 때 환자들이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병원을 내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필러가 혈관을 타고 피부 조직에 손상을 주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최대한 빠르게 내원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는, 그러니까 피부가 회복되는 기간에 대한 기간들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시술을 하자마자 바로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나, 혹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가 좀 이상해,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